엄마 손은 약손. 어서오세요. 엄마 햇살입니다. 오늘은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구 피임약 중에서 사전 사후 피임약들이 있는데 오늘은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사전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임신이 되게 하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이 되어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 과정 중에 어떤 단계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피임이 되게 됩니다. 경구 피임약의 주된 기능을 보게 되면은 성숙된 난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이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이 배란을 억제하는 것이 이 피임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경구 피임약의 피임 효과를 잘 보게 하려면 일정하게 호르몬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은 이 복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구 피임약은 일정하게 잘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 피임 성공률이 99%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약을 잘 복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 피임 실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 의약품 사전 피임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21정짜리와 28정짜리 이런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 21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21정짜리 약을 보게 되면은 생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한 알씩 이렇게 쭉 복용을 하다가 21일까지 복용을 하고 7일간 휴약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8일째부터는 새로운 팩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생리 유무와 상관없이 날짜에 맞춰서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리를 시작하고 한 5일이 막 지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피임 효과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생리 시작일부터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8정짜리 경구 피임약을 보게 되면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한 알씩 해서 쭉 24일까지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4일 동안도 이 위약이라고 해서 하얀색 알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이제 4일 동안 먹고 또 새로운 팩을 뜯어가지고 다시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경구 피임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피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가도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을 먹은 것을 잊었을 경우에는 생각이 난 즉시 바로 하나를 먹게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저녁 8시에 먹는 시간이었다면 저녁 오후 4시, 6시 이때 생각이 났을 경우에는 그 즉시 2알을 한 번에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쭉 먹다가 한 3주차 정도 됐을 때 약 먹는 것을 잊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새로운 팩을 뜯어가지고 이어가지고 휴약기를 두지 않고 복용을 하면 되고요. 또 그 앞서서 한 번도 이 약을 먹는 것을 잊은 경우가 없다면 바로 그냥 휴약기로 한 7일 정도를 휴약기를 두고 그리고 또 새로운 팩을 복용하는 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할 때 또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편한 증상, 부작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심, 구토라든가 부정출혈이라든가 또 두통이라든가 유방 압통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불편한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오심, 구토,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한다거나 보통은 자기 전에 늦은 시간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토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한 3, 4시간 이내에 구토를 한 경우라면 바로 하나를 더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출혈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정기적인 점상출혈, 양은 많지는 않지만 자꾸 이제 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복용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매일 빠짐없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정출혈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이제 이상 반응이 있게 되면은 이거 괜찮나 싶어가지고 약을 임의로 막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의 위험도만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 피임의 효과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보통 처음 복용하고 3개월 이내라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일정한 시간에 놓치지 말고 복용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그런 진통제, 두통약을 복용해서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두통이 일반적인 두통이 아닌 갑자기 섬광, 빛이 번쩍번쩍하는 두통이라든가 또는 내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두통, 또 막 다리 한쪽이 많이 붓고 아픈 그런 통증까지 같이 동반되면서 두통이 있다면 약을 바로 중단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이런 이제 어떤 혈전의 위험도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방압통이라든가 또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경구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쭉 복용하게 되면은 완화가 되고요.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구 피임약을 바꿔보는 것이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경구 피임약 선택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용법을 잘 준수하고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느 경구 피임약이든 피임 성공률은 유사하게 됩니다. 다만 경구 피임약을 처음에 복용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경구 피임약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먼저 구토라든가 또는 두통 또 유방압통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에스트로겐 함량이 좀 낮은 제제를 선택을 합니다. 디어미순이라든가 또 센스데이, 머시론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게 되고 또 여드름, 뽀루지가 잘 나는 경우에는 이 안드로겐 작용이 좀 약한 제제를 복용을 하는데 에이리스라든가 멜리안이라든가 또 디어미순, 센스데이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복용을 하다가 출혈이 있게 되면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좀 이제 높은 그런 제제로 뭐 마이보라라든가 미니보라 또 미뉴렛 이런 제제로 바꾸어서 복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이런 불편한 증상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3개월이 지나도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중단을 하고 약을 바꿔보는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약을 복용하는 초반이라든가 또는 뭐 복용하는 중간이더라도 만약 두통이 되게 심하다던가 가슴 통증이 있다던가 또는 다리 한쪽이 많이 붓고 아프다던가 하는 그런 이상 반응이 있게 되면은 이 혈전의 어떤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 몸에 맞는 경구 피임약 선택 요령과 그리고 올바른 복용법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또 피임 효과를 잘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